자, 윤사 10번째 시간 이제 시작할게요. 2024년도 대수능입니다. 자, 요거 2번은 이제 케인즈 문제고,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던 옛날 문제에서 한번 설명했던 거라서 따로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국가가 어,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 이런 쪽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 개입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 도가 문제인데 되게 어렵게 그리고 잘 낸, 심화적으로 낸, 특히 도의 특성을 가지고만 다섯 선지를 다 만들어낸 이제 그런 선지입니다. 자, 도는 만물을 생기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되지만 주인이 되지 않는다, 주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문제 위주로 볼게요. 1번. 도는 만물의 화육, 화육은 낳고 기르다. 약간 부모의 역할인 거죠. 자, 이거에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재하는가? 일단은 확실하게 틀린 건 지금 여기 선지 제시문에도 있지만, 돈은 만물을 낳지만 세상을 주인처럼 지 마음대로 컨트롤하지는 않아요. 이게 확실히 틀렸고, 그 다음에 돈은 만물의 화육에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만물이 낳아줬어. 그리고 그 도의 본성에 따라서 만물들이 각자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거기에 굳이 개입도 하지는 않아요. 예, 개입하지 않아요. 틀렸고, 자, 2번. 돈은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 운행의 원리인가? 이게 조금 헷갈릴 텐데, 하늘과 땅이면 천지죠? 자, 그리고 도가 사상에 의하면 천은 무엇에 의지한다? 천 위에 뭐가 있다? 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가 천지보다 먼저 존재해야겠죠. 자, 5번.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선지였는데, 자, 도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은 도가 먼저 있고 도가 원리로서 인간을 넓힌다. 이러한 관점은 도가 사상입니다. 도를 뭔가 인간 삶의 약간 최고 원리로 보는, 약간 만물의 법칙으로 보는 거죠. 자, 반대로 인간이 도를 넓히지, 이거는 공자 원전에서 가져온 선지인데, 공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에도 이제 도를 이야기하죠. 유교에서도 도. 근데 유교의 도는 만물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인륜의 규범에 따라서 사는 것. 그러니까 약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도를 넓혀 나간다. 이게 이제 육아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도가 인간을 넓혀 나간다. 도가 입장. 인간이 도를 넓혀 나간다. 육아 입장. 이거는 별표 치시고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선지여서 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플라톤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통치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누구나라고 했어요. 누구나 타고난 소질을 잘 발휘하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문에도 힌트를 주고 있지만 각자 타고난 소질이 다르고 그거를 잘 발휘한다고 통치자가 되는 건 이제 아니에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통치자의 안 맞는, 그러니까 생산자 계급에 적합한 소질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타고난 소질을 잘 발휘한다고 해가지고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6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냥 이제 제시문 일단 위주로 보는데, 갑은 이제 그 주자고요. 어, 경전 얘기가 나와서. 근데 경전을 책을 읽고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알미겠죠. 알과 약간 어, 국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리 차원에서 이치를 탐구하기 위한 알. 그래서 책을 약간 그 활용을 한다. 해가지고 경전 얘기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 국리, 이런 얘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니은은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성인데 성을 마음의 본체, 즉 마음 안에 이렇게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반짝이는 이 마음의 안에 있는 본체로서 성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양지예요. 양명학에서 말하는 양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마음의 본체인 성, 이렇게
아, 잘못 설명했다. 주자 입장에서 봐야 되구나. 다시 설명할게요. 자, 유교 입장에서 주자 입장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성은 마음의 본체라고 본다.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자, 마음 속의 본체, 작용이 아니다. 움직이는 작용이 아니라 고유한 본체는 성이라고 본다. 그래서 요 단어 본체와 작용 요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7번의 갑은 에피쿠로스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쾌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쾌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쾌락을 기준으로 그걸 해야지 선택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라는 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회피를 할 수도 있고. 자, 8번은 이제 좀 평화 문제인데 이건 생활과 윤리랑도 연계되니까 적대 행위의 중단이 곧 평화 상태에 대한 이게 곧 이퀄 평화 상태에 대한 보증. 적대 행위 막 싸우고 있는 거를 이렇게 중단해. 휴전해. 이게 평화 상태에 대한 보증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화 연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이제 그런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그냥 단순히 전쟁을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퀄 평화 상태에 대한 보증은 완벽한 평화 상태는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 그래서 평화 연맹이나 이제 그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순자입니다. 9번의 을은 순자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때 이제 순자 테마가 하늘, 순자의 천관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순자에 의하면 하늘은 만물을 낳는 이제 그런 법칙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만물을 낳는 그런 존재고 단 인간의 일에 간섭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자, 순자도 유교의 도 이야기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 본성을 이겨내고 본성을 교화해서 인간답게 사는 것. 그래서 동그라미 쳐놨고 이걸 어기지 않는다면 하늘이 뭐 인간에게 화를 입히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예에 따라서 도를 실현하고 살면은 이게 얘가 복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그러지 못한다. 하늘이 이제 이런 인간에게 약간 복을 주거나 화를 입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늘은 인간과 별개다. 그러니까 예의 법도에 따라서 도를 실현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그래서 자, 기읒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은 이제 맹자였는데 자,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왕도 정치의 근거죠. 그래서 군주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그래서 민심이 곧 이퀄 천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하늘은 예에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왜냐? 하늘과 인간 이의 일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간 백성들이 예에 따라 산다고 해가지고 하늘이 화를 입히거나 혹은 복을 주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백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렇게 여기다 해야겠다. 별개다. 그래서 복을 주지 않는 존재가 맞다. 만물을 낳는 법칙에 따라서 만물을 낳지만 인간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 갖고 낸 이제 선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10번의 갑은 스토아파고 을은 아우구스티누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은 향유라는 말인데 자, 신에 대한 향유를 되게 강조해요. 향유라는 거는 이게 조금 고차원적인 철학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온전히 기독교 철학에서 신앙, 믿음을 바탕으로 신을
신을 온전하게 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을 도구로서 쓰는 게 아니라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합일의 단계, 이것을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신이 창조한 피조물들 중에서 동물이나 식물은 못하고 믿음이나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만이 신을 온전히 이렇게 향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이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래서 향유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단순히 신을 향유하다, 그래서 신을 사용하다라는 개념과 도구로서 사용하다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만이 가능한.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행복은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여 신과 합일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스토아파에서는 완전 개소리죠. 뭐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인간의 본성은 이성적인 거기 때문에 뭐 타락 좋은 거죠. 스토아파 입장에서는 X고 확실히 아니고. 자, 기독교 입장에서 행복은 기독교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류의 조상이 신의 뜻을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의 뜻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종교로서 신을 향유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회복하여,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회복해서 신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성관에서는 원죄, 인간의 원초적 죄악 때문에 인간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이제 사르트르 문제인데, 갑은 이제 사르트르예요. 자, 여기에 이제 불성실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25년도에 한번 다시 연계돼가지고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선지인데, 자, 니은 보시면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부터 불성실을 벗어낸다. 자, 불성실이란 말은, 자, 성실하지 못한 상태죠.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요. 근데 어떤 인간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가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사는 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 불안과 절망 때문에, 선택에 대한 불안과 절망 때문에 인간이 자유로운 본성을 태어났음에도 그걸 막 회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이거를 이제 사르트르는 불성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인간이긴 한데,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인간도 있거든요. 사르트는 이제 이걸 비판하는 거죠. 이걸 불성실이라고 부르고, 2025년도 문장에서 한번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이게 이제 점점 최근 문항으로 갈수록 좀 더 이제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는 게 많아지는데, 자, 을은 이제 마르크스입니다. 자, 마르크스는 국가에 대해서 안 좋게 보죠. 그래서 공산사회에서는 국가가 없어져야 돼요. 계급이랑 국가가 모두 없어져야 돼요. 국가는 계급제도, 흑수저, 금수저 이런 계급과 관련된 계급사회의 산물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그들은 이제 당연히 그 지배계급 말이죠. 그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그래서 국가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노동자들의, 프롤레타리아들의 편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편이다. 그래서 소멸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등장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13번은 아퀴나스, 그 다음에 갑은 아퀴나스, 을은 그 다음에 스피노자. 자, 여기서 실체란 단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도로 냈을 때. 사실 그 기독교 사상에서 먼저 실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걸 이제 스피노자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가 말하는 신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기독교도 이제 실체란 단어는 이게 크게, 근데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기독교도 실체란 단어를 쓴다. 기독교도 쓴다.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왜냐면 우리가 거의 실체란 단어는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스피노자에서 많이 나오니까 기독교도 쓴다. 이 영화 그냥 그래서 쓴다.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면서
이거를 비판하면서 이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도 자신만의 약간 범신론적인 실체, 그래서 약간 지금 기독교에서는 실체를 신이 아니라 그냥 약간 그 약간 피조물들 각각의 신이 창조한 모든 각각의 실체는 그래서 자기 보존을 노력하는 데 그래서 그 뭐냐 신의 개념으로는 쓰진 않는데 이제 스피노자는 이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실체를 신의 개념으로 이제 비유를 하죠. 그리고 여기 나왔지만 밑줄 치듯이 그 어떤 사물도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사물도가 중요하죠. 무생물도 인간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동물, 식물. 자기 보존 성향만을 갖고 있지. 돌멩이도 내적인 힘이 자기를 그 돌멩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지 스스로를 박살내고 파괴하려는 성향은 어떤 거에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생물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5번. 자, 이것도 이제 특히나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 기독교 신이랑 범신론 신이랑 비교한 거. 자, 아퀴나스랑 스피노자 둘 다 자기 보존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죠. 둘 다 자기 보존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보존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잘 봐야 돼요. 신이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입을 해봐. 인격신이니까 인간처럼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범신론의 신은 세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계 그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의도적인 계획을 가진다.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인격신이야. 인간처럼 인격신이라는 게 뭐야? 인간과 같은 신. 약간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퀴나스가 맞고 스피노자 틀린 거야. 아,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진짜 범신론이랑 기독교. 너네가 특히 종교가 없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틀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성리학에서 맨날 또 애들 낚시하는 주제는 뭘까요? 또 이와 기죠. 자, 갑은 이이네요. 을은 이황. 자, 그러면 디귿, 이황. 이는 기를 주재하죠. 이는 기를 컨트롤하는 게 맞죠. 그리고 명령하죠. 주재하니까 명령. 약간 주인이야. 기는 쫄병이에요. 리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 이게 조금 근데 또 이 단어 가지고 이제 한 게 조금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앞에는 맞아. 뒤에가 틀렸는데 아 뒤에도 맞구나. 아유 잘못했다. 자 그리고 기의 구속 그러니까 이 단어 가지고 조금 정답 오답을 고르게 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리는 기를 주재하고 명령하고 이제 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다음 그래서 발현돼요. 기가 없으면 리는 발현되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의 관계가 리가 기의 구속 약간 음. 약간 이거잖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기가 주인은 아니잖아. 리를 명령하고 컨트롤하고 구속하고 기가 그런 건 아니잖아. 기는 마치 그거야. 리가 약간 말과 인간의 관계처럼 인간이 말에 올라타가지고 막 구속해. 이라 해가지고 그럼 기는 달라붙어 말과 인간이 서로 달라붙어 있지만은 말이 인간의 명령을 따르잖아. 그것처럼 달라붙어 있는 존재긴 한데 기에 구속받는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단어는 철학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철학적인 개념은 아니고 그냥 리랑 기가 주인과 약간 그 하인의 관계라는 것을 조금 표현하기 위한 그런 용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5번. 자, 흉 하면 또 계속 어떤 거야? 이성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이성은 정념이 목적을 이제 설정해. 목적을 설정하는 거는 정념이에요. 감정의 역할이고요. 이거를 위한 수단을 발견하는 역할 이게 이제 이성이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에 출제된 휴미 말하는 이성의 역할 그리고 우리 수능 완성에 이번에 또 새로운 개념이 있거든요. 이성의 역할로 되게 선생님들 보고 되게 약간 앵스러웠는데 어쨌든 출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정리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자. 알겠죠? 그래서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오. 그래서 목적을 위한 수단을 발견하고 참과 거짓을 가리고 약간 그런 그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성은 정념의 노예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7번 칸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칸트는 보편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준칙이 보편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행위의 준칙이 내 의지에 의해 마치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자연 법칙은 여러분들 그것에 비웁니다. 이건 별표 쳐볼게요.
왜냐하면 실제 한번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자연 법칙도 특징이 공통적이죠,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말하는 약간 자연 법칙, 약간 대표적 과학이 있죠. 중력이라고 하는 그 자연의 법칙이 이병철한테만 특정 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얘도 예를 그냥 선생님 쓸게요. 과학도 보편적이죠. 모든 인간에게 중력은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거죠. 준칙이 마치 과학적인 보편적인 과학처럼 그렇게 보편성, 그러니까 과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보편성을 진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얘도 당연히 도덕 법칙도 보편성이 있지만 얘도 법칙이잖아, 법칙.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겠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이것도 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자, 사전적 의미에서 정식이라는 말은 이거는 규칙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인간성의 정식, 보편성의 정식 해가지고 이런 방식을, 그래서 정식이라는 말은 규칙을 따르는 방식, 정식 이렇게 하면 좀 외우고 싶지. 정식, 방식 비슷하잖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4번은 이것도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 약간 애들 조금 영양가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자, 정언 명령은 옳은 행위만 명령. 이거는 쉬워.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가언 명령은 그른 행위만 명령한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에서 이제 봤지만 행위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아니야. 행위는 경향성에 따라도 결과적으로 행위가 도덕적일 수 있어. 중요한 건 내 선의지를 동기로 삼았냐 그거죠. 그래서 가언 명령도 무엇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거짓말 하라가 아니라 너가 돈을 벌고 싶으면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경향성이 끼어들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옳은 행위 가능하죠. 행위가 옳은 거는 가능하죠. 이게 그러니까 행위가 옳다라는 것과 행위가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거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언 명령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옳은 행위를 명령해요. 근데 칸트는 그 행위가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의 칸트 문제에서 요 단어 조심하셔야 돼. 그냥 행위가 도덕적이다 하고 무조건 막 불나방처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18번 이즈음에 이제 그 중간파랑 유식파도 이제 메인 이렇게 시험 문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자, 이거는 보니까 중간파고요. 자, 여기에서의 자성은 선생님이 지난번 설명했죠. 선종 때부터는 이제 그 자성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 이전에는 자성이 나쁜 의미야. 자, 그래서 이런 나쁜 자성은 연기법에서 말하는 여러 생선 조건 가운데 하나에도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성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자성은 고정된 실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연기법에서 말하는 생성 조건은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데 무상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데 실체는 얘는 그렇지 못하잖아. 그래서 자성은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그 여러 생성 조건 중에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성격이 고정 불변하네. 나는 얘랑 친구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알겠죠?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거 별 비옥 치자.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 또 이제 뭐 나왔죠? 자제력 없음.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봤을 때 계속 이제 포인트야. 알겠죠? 자, 자제력 없는 이제 대충 이제 그 노트 필기 됐겠죠? 자제력 없는 사람은 무엇이 바른지 여기 또 조음 나왔다. 그럼 바로 또 선을 쓰는 거야. 선에 대해서 알고는 있죠. 알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거를 알면 있는데 지가 자발적으로 실천 안 한 거잖아. 담배가 몸에 나쁜 건 알지만 의지가 약해서 안 한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실천까지 해야 덕이 있는 사람인데 자제력 없는 사람은 알기만 하면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근데 하지만 또 덕이 없는 사람도 아니야. 왜냐하면
뭐 그 고의적으로 무절제한 사람,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죠. 자제력 없는 사람과 무절제한 사람. 어 그렇다고 이제 무절제한 사람처럼 뭐 막 그렇게 악한 행동을 막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덕한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얘는 유덕도 아니고 요것 부덕도 아니다. 그래서 약간 반반 같은. 그리고 이제 유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갖고도 또 포인트 낼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면 자제력 없는 자는 유덕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제력 없는 자는 여러분들 알면 갖고 있지만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근거가 뭐죠? 자제력 없는 사람, 유덕한 사람 아니죠. 그리고 유덕한 사람이 아니면 실천적 지혜라고 볼 수 없다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제력 없는 자는 실천적 지혜. 그냥 단순한 암하고 실천적 지혜랑은 구분해야 되죠. 알겠죠? 이거랑 요거랑 같은 개념은 아니죠. 꼭.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이제 요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갑은 소크라테스고 을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니은 조음 선에 대한 알을 가진 자들 모두가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다. 자, 조음에 대한 알을 가지고만 있으면 자 소크라테스는 맞죠? 바른 이제 올바른 것에 대한 알을 가지면 당연히 그게 선생님도 갑자기 헷갈렸다. 그러니까 맞죠? 올바른 것에 대한 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참된 지혜를 갖고 있고 그러면 지혜의 덕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덕복 일치죠. 지가 곧 지금 덕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맞고 자 쌤이 그리고 여기했죠.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거 구분하죠. 그러니까 조음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라고 볼 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없는 거죠. 그래서 OX가 나오고 자 리을은 행복을 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쓰는데 이거 아주 옛날 2017년인가 18년에 선생님이 조심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도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갖춰서 행복한 삶을 누리자 이게 소크라테스이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문제에서 그 행복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고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영혼 우리서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세 단계 공부했었잖아, 그렇지? 계속 기출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시 기출한 거야. 아주 옛날 문제에서. 그래서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도 행복 필요해. 삶의 행복을 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 이거는 쉬워.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우리 여러 기출 문제에서 왔지만 영혼을 가꾸고 지혜를 통해서 영혼을 가꾸는 게 중요하다.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쉽게 풀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도 삶의 궁극 목적 행복. 그러면 자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맞는 게 영혼의 상태 이거를 욕망이나 이제 그런 그 생장의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그쪽으로 이성적인 자기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을 개선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건 뭐 좋은 말이지. 그러니까 5가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옛날 문제 그 다시 변형한 거야. 17년, 18년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기출이 과거를 약간 온고지신하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근데 어렵잖아. 또 이렇게 쉬운 문제로는 이렇게 연결을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2025년 거의 한 1년치 남았네요. 자, 마무리 해봅시다. 자, 이때 바로 또 소크라테스네. 1번. 그래서 논박이란 말 여러분도 알죠? 근데 선생님 또 줄여서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논리적 약간 반박이야. 토론에서 논리적으로 반박. 그래서 논박 알겠죠? 좋은 거죠? 논박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사학과 대화법을 공부한다. 이거는 소크라테스 입장에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틀린 이유는 이 명예를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한다는 게 아닌데 약간 수사학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비슷한 게 이제 웅변 말 잘하는 약간 말 잘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고 대화하는 방법 공부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일단 이건 아닌 거 알겠지? 수사학은 웅변술 같은 거라고 보시면 수사학 알겠죠? 자 3번에
선지사부 을은 이제 이거는 인과 서 나오는 거 보니까 공자. 자, 이거는 이제 오랜만에 나왔네. 자, 공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 대동사회에선 여러분들 이제 효가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넓혀져서 이제 백성들도 이제 인륜의 도를 잘 따르고 그 다음에 효가 남의 부모도 이제 한테도 이제 효도를 다하는 약간 그런 이상적인 사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분배가 어, 형평. 그래서 공자에 따르면 군주는 재화의 부족보다 백성들 간의 재화가 그러니까 균형 있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의 근심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 뭐 롤스 공부하다 보니까 뭐 똑같이 분배 이렇게 뭐 균등 분배예요 아니면 뭐 차등 분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공자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약간 이쪽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두 함께 잘 사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니까 이거는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군주는 재화의 부족함을 보다 백성들 간의 이렇게 분배가 정의롭게 형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근심해야 된다 해서 틀린 거예요. 알겠죠? 거꾸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복습인 것 같아요. 1번. 자, 악행 1번. 악행은 무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제력 없어. 약간 100% 자제력 없으면서 비롯되냐? 아니다. 소크라테스랑 차이점이 뭐였죠? 소크라테스는 이것만 인정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것 또는 이거다. 그래서 무지를 아예 배제한 게 아니고 무지 또는 요거다. 그래서 틀렸고. 자, 인간의 좋음, 선 중에서 자족적이라는 선생님 말죠. 저번에 말했죠.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다른 것에 자족적이란 말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족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선이자 완전한 행복은 맞아요. 가장 완벽한 가장 꼭대기 있었죠. 가장 완벽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여기에 끼어 있으면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되지만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은 다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가 가능한 좋음은 최고선인 꼭대기층의 행복뿐이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런 문제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와, 해능을 이렇게 단독 출제하는 거. 그리고 이때 그 당시에 수능 특강인가 수능 완성에 등장했던 한 번 나왔던 약간 지엽적인 단어 가지고 이렇게 다 썼는데 그냥 이것도 단어 공부. 자, 볼게요. 정토. 갑자기 이제 조금 한자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면 조금 요 단어에서 힌트가 고요할 정자입니다. 우리 선정할 때 그 고요할 정. 자, 이걸 그래서 좀 야매로 깨달았을 텐데 정토는 일단은 한자 여기 좋은 뜻이에요. 불교에서 좋은 뜻이고 정토 고요한 깨달음의 토지 세계 이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가는 정토 이건 깨달음의 세계는 당연히 깨달음의 세계는 당연히 선종에서는 다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보겠죠. 마음밖에 이런 걸 인정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왔는데 이 단어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앵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을은 이제 순자입니다. 본성을 고치고 자 군자 이런 걸로 이제 소인을 바른 길로 이기적인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요 단어도 맞는 말이에요. 권세로 통솔해야 된다 사람들을. 여기서 권세는 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 형벌이나 법으로 생각하는 애가 있는데 형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 다른 개념이에요. 권세는 말 그대로 그 도덕적인 약간 기세. 어떤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쳐. 그러면 그 약간 권세 기세가 있잖아. 애들이 막 카리스마 애들이 막 수업에 다 집중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막 때리고 형벌로 막 욕하고 때리고 안 해도 카리스마 약간 비슷한 말로 카리스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도덕적 카리스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당연히 도덕적 카리스마 이런 걸로 여기까지 써놓자. 도덕적이라는 말까지 써놓자.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권세로 통솔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들 법이나 형벌로 다스리라는 거 이렇게 해서 X 표시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되게 좋았던 문제인데 B 갑은 이제 맹자고요.
자,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는가 이거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되게 그 초지연 문제였는데 이거 선생님이 내신 수업 때 그냥 가르쳐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문제 나왔었어요. 뭐 중요한 모의고사에. 자, 도덕적인 것과 그러니까 의로움은 도덕이죠. 이로움은 이익이죠. 언제나 상호 충돌.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호 모순 관계. 항상 같이 가지 못하고 항상 약간 서로 약간 물과 기름 관계냐? 아니다.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좋아하는 거는 이제 약간 미친놈이야. 약간 소인배야. 하남자야. 근데 이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거를 따른 상태에서 이거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군자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충하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이익 관련해 가지고 한 마디만 더 쓰면 그래서 이익을 중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맹자 같은 경우에 군주의 책무가 우리 항산항심할 때 있잖아. 항산 백성의 이익에 있다고 보잖아. 그러니까 유교가 이걸 아예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유교가 싫어하는 거는 백성 이익 하고 백성 이익 증가로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왕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도 정치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유교가 싫어하는 거는 이거를 완전 개무시하고 이것만 추구하는 약간 돈미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7번. 이때 이 문제가 내가 봤던 모든 공리주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공리주의 문제였어요. 진짜 달랬고 진짜 어려웠고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다 틀리게. 생활과 윤리 공리주의랑은 차원이 다르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생활과 윤리에 나올 수도 있겠다. 자, 7번에 갑은 벤담이고 을은 밀입니다. 자, 니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좋은 목적 예를 들어서 뭐 공리가 있겠죠. 나쁜 수단. 결과적으로 공리주의자라면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쁜 수단, 예를 들어서 뭐 왕따 혹은 또 뭐였지? 희생, 뭐 약간 강제 억지로 희생시키는 거, 뭐 이런 것도 뭐 있죠? 거짓말 같은 나쁜 수단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목적에 기여했다면 결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공리주의자라면 다 긍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이것도 옛날 그 칼럼형 그 칸트랑 공리주의 문제에서 이거 설명했었어요. 공리주의 단점이라고 이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를 하는 게 맞아? 이게 허용된다고? 약간 이게 이제 공리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은 아니다. 자, 일단 벤담 입장에서는 벤담이 쾌락의 양은 구분하는데 급은 나누나요? 저급, 고급 나누나요? 안 나누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이 아니다의 반대. 바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바랄 수 있다. 양을 늘려주면. 그래서 벤담은 아니다의 반대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틀렸고. 자, 밀은 밀이 이게 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밀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급과 고급이 있을 때는 고급 선택하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 고급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를 통해서라도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상상력을 좀 발휘하는 문제긴 한데 만약 고급과 만약 그 학교 급식 메뉴 중에서 고급 메뉴와 저급 메뉴가 있으면 당연히 밀은 고급 메뉴 먹으라고 하겠지. 근데 고급 메뉴가 없고 그 배식대에 적은 메뉴만 있어. 근데 이거를 먹어야지 배가 차서 쾌락이 늘어나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급한 쾌락을 선택해서 쾌락을 늘릴 만한 그렇다고 고통을 선택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이 아니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다, 바랄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아니다의 반대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너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다시 한 번만 나중에 수능 전에 오히려 나는 이게 생활과 윤리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활과 윤리에서도 이제 칸트가 점점 어렵게 내고 있는데 생활과 윤리가 점점 칸트가 윤사스럽게 바뀌고 있는데 이제 공리주의도 우리도 이제 윤사처럼 낸다 하면은 내 생각에는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선생님 잠깐 물 좀 마셔볼게요. 자, 9번은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인데요. 오랜만에 이 두 조합이 나왔네요. 근데 이제 제시문이 되게 맛있는 게 많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하면서 플라톤의 사주덕을 종교적 덕, 특히 사랑과 엮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플라톤이 말한 용기, 지혜, 지용, 절정,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이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결국은 다 사랑이에요. 신에 대한 사랑, 신에게 바치는 사랑. 이게 뭔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문제가 극악으로 나와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절제를 이렇게 맞추는 거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결국은 절제, 용기, 지혜, 이렇게 이렇게 플라톤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결국은 신과 사랑,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혜, 용기, 절제 뭐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을은 오 아퀴나스인데 오히려 그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은 지성적 덕과 도덕적 덕과 같은 이제 그 자연적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초자연적인 덕인 종교적 덕은 이제 종교와 관련돼 있고 믿음과 관련된 있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덕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신과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신과 관련 없다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순수한 노력으로 얻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약간 종교와 관련된, 자연을 초월한 종교와 관련된 게 아니라 약간 자연적인 원리, 우리 세상의 이런, 그러니까 원칙에 대해서는 연결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죠. 주로 현실 세계와 관련된,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덕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뭐 종교보다는 우리 행위로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 현실 세계의 원리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종교적 덕은 이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분을, 지역적인 문제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 이것도 조금 별표 칠게요. 2번 아우구스티누스, 죄악은, 자, 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자, 일단은 신이 불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낳은 선도 불변하는 거겠죠? 속성이 똑같겠죠? 신이 낳은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악은 이런 선을 인간이 외면하고 멀어지는 데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악은 선의 그림자, 멀어지면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정답 맞고요. 자, 3번 아퀴나스, 자연법은 영원하다. 맞고요.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될 법칙이다. 이게 이번에 너네 6월 모의고사에 비슷한 선지가 등장했어. 이거 연계야. 자, 자연법은 이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동물, 식물 같은 모든 피조물한테 각자의 본성과 각자의 목적은 줬지만 이성은 인간한테만 줬어요. 그리고 자연법은 이성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은 모든 피조물들이 준수할 법칙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공통적인 거 있죠. 자기 보존이나 종족 번식 이런 거는 동물이랑 인간이랑 겹치는 본성이지만, 자연법을 따르는 거는 동물과 식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X예요. 자, 11번.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잖아. 일단 11번은 정약용이고, 자,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 성을 이치라고 보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했어. 이것 때문에 물론 정약용의 이제 그 원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성리학적으로 이치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법적이라는 말도 약간 이치 줄임말이야. 이치 법칙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니은 정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법적인 본성은 없어요. 이치로서의 본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덕을 행할 수는 있죠. 그쵸? 덕을 행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 덕이 사덕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인 거를 물어본 거 아니야? 그냥 사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맞죠? 오. 자, 12번 갑은 데이비드 휴이고요. 도덕성의 규칙. 요 표현도 좀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 한번 보자. 규칙은 도덕성에 대해서 규칙 이렇게 하자. 무엇 하자. 무엇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런 규칙들은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 알겠지?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다음에 을은 칸트. 다음에 3번 볼게요. 드디어 자유가 나왔네요. 자, 3번.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것도 제시문에서 옛날 제시문에서 연계 출제된 거예요. 자, 칸트가 말하는 자유로운 상태. 자율적 활동을 넘어선 자유로운 인간의 무슨 이런 자유의 상태는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라고 이거는 그냥 좀 외우셔야 돼요.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칸트는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어려운데. 정언 명령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냥 이거 보자.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간의 자율적 활동이 등장하고 그리고 정언 명령은 타율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4번.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하다. 맞죠? 4번 되게 더러운 문제였는데. 자, 제한 없이 선해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 보면 제한 없이 선하고 그다음에 무조건요. 선생님 맞아. 무조건이란 말이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조건 이런 것도 없어요. 조건 없이 선해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완전히 선하고 제한 없이 완전히 선하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신박하더라고요. 참 뭐 어려운 선지는 아닌데 참 이렇게 약간 좀 약간 너무 좀 더럽게 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근대사상에서 이 한자도 좀 알아두고 이거 유교에 그냥 전체적으로 쓰이는 말이니까 좀 좋은 거죠. 절의는 약간 그 선비정신이에요. 절개. 약간 경거망동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고 의로움. 약간 선비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유교에서 혹은 여기 위장척사까지 다 좋아할 내용인 거죠. 그래 좋은 뜻. 뒤도 써올게. 좋은 뜻. 자, 다음 15번. 15번 에피쿠로스. 갑은 에피쿠로스인데 제시문이 좀 신박한 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건 좀 별표를 쳐놓고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본 개념이었죠. 단지 A 형태의 쾌락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게 아니라 B 형태의 쾌락의 형태가 바뀔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 행동이 그러니까 고통이 마이너스 되면 쾌락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쾌락의 형태만 바뀐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쾌락에 대한 계산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들 그 벤담만 생각하는데 그 측정 계산 에피쿠로스도 벤담만 생각하는데 요 표현도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성과 사려 깊음 이런 걸 통해서 쾌락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해서 계산이라는 표현은 에피쿠로스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어 나왔다고 뭐야 이거 벤담 아니야? 하면서 X 표시 하지 마시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추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게 형태가 바뀌어서 정신적 선생님이 지금 저 너무 저녁이라 졸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정신적 쾌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억선지 드디어 선생님 드디어가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선생님이 운명로 이제 에피쿠로스의 지엽적인 내용 다 살펴봤죠. 어떻게 출제되는지 신에 대한 거 물어봤고 신에 대한 거 특히 올해 6월 모의고사 또 물어봤으니까
그다음에 운명론도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처음 출제했고 이번에 두 번째 출제했어. 자, 그래서 신과 운명에 대한 수능은 행복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자, 신에 대한 수능은 몰라도 돼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지 신을 받아들여라 이거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확실히 틀린 이유는 운명에 대한 그 뭐냐 스토아학파랑 다르게 얘는 운명에 대한 수능은 얘기를 안 합니다. 운명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거를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출제됐죠. 자연이란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자연이란 말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 그냥 자연적인 거야. 그러니까 스토아파는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그러니까 부동 그 아파테이아 상태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도 요런 스트레스, 마음의 동요, 정신적 고통 이런 거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자연에 대한 이해.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풀나무 아니라고 했었죠?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그 약간 자연스러운 본성, 자연성, 즉 뭐냐 쾌락을 좋아하는 이런 자연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는 좋다. 그래서 약간 스토아파에서 자연 나오면은 그냥 그 약간 세계 우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연에 대한 이해라는 거는 그냥 자연적 본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난도 문제 이렇게 나오는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오늘 20분까지만 해보고 오늘 여기선 마무리할게요. 어디까지 했지? 거의 다 왔네. 다음 와 11번 찍으면 이제 끝나겠네요. 자, 17번. 자, 스피노자. 자,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감정적 동요가 이건 나쁜 거죠? 이거 나쁜 거죠? 이게 이제 그 나쁜 정념이죠? 여기다 쓸게요, 그냥. 정념에 대한 예속으로 귀결되는 귀결. 결론적으로 나온다. 자, 내적인 대상 말고 나 말고 외적인 대상. 그러니까 다른 사물이나 세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쵸?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쵸?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하나 빠져서 그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 선지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면은 정념 안 생겨요. 근데 나쁘게 잘못 이해하면 그게 정념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 이거.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이니까 무생물 생각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쌤이 아까 재심은 분석하면 되겠죠. 모든 존재는 자기 파괴 성향을 지니지 않고 자기 보존 성향을 지닌다. 그래서 X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점점 이제 최근 문제로 갈수록 선생님이 막 알려주고 싶은 약간 그 지역 포인트 갑자기 튀어나와서 애들 놀래키는 혹은 애들 당황시키는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재심문 분석하고 문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최종집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